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회로 연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브레드보드를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회로 구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칩을 연결해야 하는지 등을 익혀야 하시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보드를 보시는 것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써있는 다음과 같은 가로 라인 하나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세로 라인 여러 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일부 브레드보드에서는 가로 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 다음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긴 두 개의 선이 연결되는 이와 같은 연결선들은 이 모든 연결선들이 전부 다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보라색 선과 노란색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회로도에서와 같이 보라색 선과 노란색 선을 실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전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선들은 하나의 점에 연결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A, B, C, D, E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1부터 60까지 숫자들이 적혀있는 이와 같은 브레드보드 연결에서는 A, B, C, D, E가 전부 다 같은 점이며 HG, FG, HIG가 전부 다 같은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A와 B와 C에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노란색 선과 또 다른 노란색 선 3개를 전부 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즉 얘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접점에 노란색 선과 보라색 선 그리고 또 다른 노란색 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점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소자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저항을 이용하여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항을 연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시는 것처럼 A에서 나오는 저항의 한 단자가 같은 노드 단자에 이와 같이 연결되는 구성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항 단자가 있으면 이 저항 단자의 양 단자를 같은 점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 저항이 안 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이 저항은 값이 포함되어 설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항을 가지고 회로를 연결한다면 서로 다른 접점을 갖는 다음과 같은 연결을 하거나 혹은 A, B, C, D, E 이외의 다른 점 이와 같은 연결 아니면 다른 빵판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연결 등을 통해서 구성을 하셔야 각각 한 점이 연결되어 있고 한 점이 다른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저항값이 실제 회로도에 반영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서 우리는 논리회로 시험에서 사용하는 인버터를 이용한 연결과 OPM프를 이용한 논리회로를 제외한 다른 과목, 아날로그 회로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사용하는 OPM프를 이용해서 회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소자는 인버터라고 하는 회로를 기능을 갖는 소자인데요. 인버터에 대한 것은 본 실험 강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것이며 오늘은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연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버터 소자를 연결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E와 F 사이의 홈에 이 소자가 연결되도록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로 구성을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사항은 이 회로가 브레드보드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야 하며 그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렀을 때 이 소자의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로를 옆에서 봤을 때 떠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바싹 밀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 구성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이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로로 나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와 가로로 나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는 주로 전원 공급이나 접지 연결을 할 때 사용합니다. 보시는 인버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14번과 7번 단자가 각각 전원과 접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구성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전원과 접지를 구성하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소자를 사용해서 회로를 추가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 소자를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로도 역시 전원과 접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14번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지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접지를 연결하실 때 A, B, C, D 모두 다 같은 점이므로 아무 때나 연결해도 관계없지만 가능한 한 회로 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과 접지는 양 끝에 연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회로들을 볼 때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각각 서로 다른 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연결하시지 않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사실은 다 같은 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며, 또한 마이너스 단자 역시도 동일합니다. 즉, 이 세로 줄은 전부 다 이 줄끼리는 이 줄끼리, 이 줄끼리는 이 줄끼리 전부도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회로의 선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연결해 줌으로써 회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간단한 브레드보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소자는 741 시리즈라고 하는 OPM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회로도를 이용해서 단전 증폭기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저항과 한 개의 OPM 수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회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도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브레드보드의 한 예로서 간단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OPM프가 가지고 있는 소자의 전기적인 연결 방법은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회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자가 가지고 있는 동작을 위해서 전원과 접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원 단자는 빨간색으로, 접지 단자는 검정색으로 연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전원과 접지를 표현하는 색깔로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이 회로 구성에 생기는 실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핀이 이 소켓에서 다음과 같은 2번 핀에 해당을 하고, 플러스 단자가 3번 핀, 출력 핀이 6번 핀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은 소자 연결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1 저항과 2번 단자가 연결되어야 하고, R2 단자의 한쪽이 다시 또 2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R1 저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2번 단자에 다음과 같이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저항은 같은 30번 라인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접지 노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R2를 2번 단자에서 연결해서 6번 단자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각각 R1 단자와 R2 단자, R1 저항과 R2 저항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시게 된 겁니다. 즉 여기에서 입력 단자 위치는 다음과 같은 이 위치가 입력 단자가 되고요. 우리는 신호의 입력을 여기다가 입력하게 됩니다. 출력 단자는 다음과 같이 6번 단자가 되고 여기에서 출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입력과 출력을 확인하실 때는 각각 오시로스코프의 채널 1과 채널 2를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오시로스코프를 사용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실 텐데 여기서는 프로브와의 연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프로브는 오시로스코프와 회로를 연결하기 위한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클립은 앞서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접지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바로 신호1을 모니터링하는 회로입니다. 즉 이와 같이 연결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입력으로 인가되는 신호의 크기를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프로브를 사용하시어 출력 단자를 모니터링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두 개의 접지는 서로 연결하시고요. 회로에서 발생하는 접지와 동일한 형태로 연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3번 단자를 접지로 연결했으므로 회로의 3번 단자에서 나오는 이 신호가 접지가 될 것이고요. 이 접지와 각각 프로브에서 발생하는 접지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자회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접지 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점에서 연결된 접지를 우리는 1점 접지라고 부르고요. 가장 회로의 노이즈 특성을 줄일 수 있는 구성으로 여러분이 모든 실험을 하실 때 이와 같은 구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된 여러분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와이어를 사용하여 이쪽 단자에 파형 발생의 출력을 물림으로써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회로 구성을 확인해봤고 우리 계속적으로 랩을 진행해가면서 이와 같은 회로 구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 실험 2를 끝날 때쯤이면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회로 구성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확인하시어 어느 점이 같은 점이고 어느 점이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브레드보드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실 때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소켓을 연결하실 때 혹은 뺄 때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브레드보드를 구성하는 것들이 안쪽에 있는 소켓이 이와 같은 핀을 잡았을 때 정기적인 형태로 구동을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을 했을 때는 이 핀이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제대로 정기적인 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회로의 가운데 쪽보다는 양쪽 구성을 이용하신 회로를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노후화에 의해서 회로가 동작하지 않는 특성들을 확인하실 수가 특성들을 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된 이와 같은 가로와 세로줄은 모두 하나의 정기적인 특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A, B, C, D, E 혹은 F, G, H, I, G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선들 역시도 하나의 정기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와 F 사이에 떨어진 이와 같은 공간은 이 두 A, B, C, D, E와 F, G, H, I, G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자회로 소자를 이 E와 F 사이에 이와 같은 형태로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된 소자는 꼭 한 번씩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눌러서 소자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뜨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자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소자를 연결하고 나서 전원과 접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보통 전원과 접지 공급에는 이와 같은 색깔을 플러스 빨간색, 마이너스 혹은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검은색을 활용하시어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회로 구성을 마치겠습니다.